하루에 건설사 2곳이 문을 닫는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요즘 건설업계 얘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PF 대출 부실까지 겹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니 올해 보증거래 업체 2,740곳 중 1,067곳이 부실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찰, 주의, 경보 단계에 걸린 업체들이죠. 전체의 38.9%, 사상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선 겁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방 건설사입니다.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시공능력평가 52건 박건설사, 9곳 중 6곳이 지방업체였습니다. 충북 충주의 대흥건설, 부산의 삼정ENC, 광주의 영무토건 같은 이름들이 줄줄이 법정관리 명단에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년까지 흑자를 냈던 회사도 이번엔 못 버틴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 6위, 전국 167위였던 홍성건설은 직전 회계 연도에 영업이익 58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 회수가 막히자 현금 흐름이 무너졌고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쓰러진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현장 상황도 심각합니다.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를 잇는 국도 건설 현장은 4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4개사 컨소시엄 중 주관사인 한일건설이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80억 원 규모 채무불이행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졌고 협력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강원 춘천의 민간 임대아파트, 시온 숲속의 아침뷰도 공정률 80%에서 멈췄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모두 부도 처리된 탓입니다. 폐업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37곳,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 현장이 스톱되고 일감은 끊기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200만 명 선이 무너져 193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위기의 뿌리는 뭘까요?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원자재와 인건비가 치솟아 공사비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는 점. 둘째,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 전국 준공후 미분양 27,057가구 중 83%가 지방에 있습니다. 셋째, PF 대출 부실입니다. 분양이 안 되니 금융권 상환이 막히고 이자만 불어나며 회사가 쓰러지는 겁니다. 결국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추면 협력업체는 줄줄이 돈줄이 막히고 일용직부터 기술자까지 일자리를 잃습니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기반을 쌓아온 기업이 사라지면 그 지역 경제의 허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산업이 아니라 내수 경기와 고용, 삶의 질을 모두 좌우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부진이 한국은행이 지목한 저성장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PF 사업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회생 불가능한 부실 PF는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책적 해법으로는 SOC 예산 확대나 세제 완화도 거론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성장률 1.6%를 달성하려면 SOC 예산을 최소 30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C 예산은 쉽게 말해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길, 다리, 철도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쓰이는 돈입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 문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의 주택 수요는 줄고 사람들은 오히려 서울로 올라와 영끌로 집을 삽니다. 실제로 올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12,665건 중 2,832건, 무려 22.4%가 외지인 매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 지방 건설사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루에 2곳씩 문 닫는 건설사. 이게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건설 생태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받으면 로또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통했죠. 아파트 단지 안 상가만 잡으면 장사가 잘 되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자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가를 가진 조합원들마저 차라리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파구 잠실 우성사차입니다. 원래는 재건축하면서 새 상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규 상가는 아예 짓지 않고 아파트만 올리기로 한 겁니다. 왜일까요? 상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은 더 늘어나죠.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도 장사가 안 되는 점포를 떠안는 것보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상가 소유주 25명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강남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치우성 1차와 대치 쌍용 2차 통합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주 23명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신 신규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가협의회와 협약서를 작성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했는데 출석 조합원의 99%가 찬성했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였던 거죠. 조합 입장에선 상가를 짓지 않으면 외부와 연결하는 도로를 따로 내줄 필요가 없으니 사업성이 좋아지고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도 수익 안 나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니 모두가 이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바뀐 건 왜일까요? 첫째, 오프라인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죠. 죽은 상가가 강남권에서도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갖고 있는 상가도 포기하겠다는 소유주가 대다수다. 둘째, 상가 미분양이 조합 전체 사업성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가가 팔리지 않으면 공실 관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애초에 상가를 빼버리자는 겁니다. 셋째, 상가 지분이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도 큽니다. 실제로 중개업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 물량은 거래가 거의 없다.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 상가 분양받은 분들이 처음부터 아파트로 받을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곳이 상가를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가 규모가 크거나 상가 조합원이 많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송파 가락사밍 맨션은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 분할 청구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비용이 더 늘고 일정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상가뉴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강남 노후 단지를 비롯해 상당수 아파트가 상가를 아예 짓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주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이 흐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 상가 더 이상 로또가 아니라 짐이 된 시대. 상가 없는 재건축이 보편화된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는 어떤 풍경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가를 없앤 아파트 재건축,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